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이놈의 썸머 캠프 매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대부분의 캠프들이 1월, 2월에 마감들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 기준으로 아직 그래도 마감 기한이 남아있는 썸머 캠프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테스트 13이 최근 업로드가 되었고 다음 주에 테스트 14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썸머 캠프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썸머 캠프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스 관련된 캠프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매스에, 그러니까 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고 이 캠프에서 많은 이론들도 배우면서 수학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특정 과목으로는 이 알gebra, geometry, number theory, combinatorics 이 정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알gebra, 이 대수학과 기하학, geometry 이 두 개는 고등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들이 이 number theory, 이 정수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combinatorics는 이 조합론입니다. 이 중에서 특정 영역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거나 아니면 이거를 전부 다 배우거나 썸머 캠프를 경험해 보시면 이러한 배움들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 Awesome Math입니다. 이번 연도는 온라인으로만 실시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Algebra, Geometry, Number Theory, combinatorics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지원이 이렇게 라운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월 20일 아직 시간 조금 남았죠. 그리고 3월 27일, 4월 24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캐나다 USA Math 캠프입니다. 5주간 직접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수학 프로그램이고요. 보통 이런 캠프들이 $5,000가 넘어가게 되면 기숙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을 하실 때는 여기 5개에서 6개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잘 풀어내느냐 이게 선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한이 빠듯하긴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캠프입니다. 세 번째는 햄프셔 컬리지에서 진행되는 HCSSIM 캠프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레터를 하나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 Select a Sponsor, 추천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추천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폼을 전부 다 필아웃 하게 되면 IT라는 문제를 받게 되는데 Interesting Test라고 불립니다. 이 문제를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캠프를 경험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되는 것이고 이 캠프는 6주간 진행되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Texas State Math Work Honors Summer Camp입니다. 아직 데드라인이 꽤 많이 남아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캠프인데 기숙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제가 무조건 참가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 대부분의 캠프들은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고 대학들에서도 이 캠프 갔다 왔으면은 그래도 꽤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캠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발 과정은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에세이도 보고요. 트랜스크립트도 보고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도 보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의 추천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다섯 번째도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 Mathly입니다. 데드라인이 아직 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메일로 문제를 받게 되는데 그 문제를 4시간 안에 풀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캠프도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어떤 방식으로 신박하게 풀어내느냐 이것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뒷부분에서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수학 캠프 지원하는 거는 예전보다 허들이 좀 낮아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혼자 스스로 푸는 학생들도 많이 있긴 했겠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은 이 넘버 티어리 같은 것을 전공하신 그런 걸 잘하는 수학 선생님과 함께 좀 도와주면서 풀어주셔가지고 캠프에다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AI가 특정 영역 안에서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대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스 캠프를 가기 위해서 이 도전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요즘 버전의 AI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베껴서 제출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그 AI의 답안을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해서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또 꼬리를 물면서 묻게 되면은 꽤나 괜찮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예전보다 이게 장벽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특히 이 챗GPT 안에 있는 Deep Research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토론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보스턴 대학에서 진행을 하는 PROMYS, 이 Promise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이런 캠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내야 되고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만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는 주로 이 넘버 티어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6주 프로그램이 되겠고 연소득이 8만 불 미만 되는 가정 같은 경우는 무료로 참가를 할 수가 있고 무료에서 7천 불 사이에 참가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ROS 프로그램인데 학교 성적, 추천서, 그 다음에 에세이, math problem 푸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AI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데드라인은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스탠포드에서 진행하는 수맥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미 데드라인이 지나서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은 대부분 뭐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을 배우는 거 물론 배우기도 하지만 이런 캠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리서치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RISE라고 불리는 BU 리서치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고 프랙티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턴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인턴십 비슷하게 하면서 리서치 한 바퀴 돌리는 거 그리고 이 프랙티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구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서 주제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이 프랙티컴은 주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캠프의 가장 큰 메리트는 마지막 날 이 포스터 심포지엄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ISEF 같은 사이언스 페어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포스터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리서치를 한 사이클을 완전히 맞춰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한 사이클을 마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 사이언스 캠프 같은 경우는 11학년들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캠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에세이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너가 달성한 아카데믹 어치먼트에 대해서 쓰기도 하는데 왜 어떤 이런 과목에 인트레스트를 갖게 됐냐 이런 계기를 써야 되거든요. 뭐 물론 경쟁적인 캠프니까 뭐 학교 성적이라든지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스코어라든지 레코멘데이션 레터 당연히 앞에서도 다른 캠프처럼 그것들은 다 내야 되는데 이 에세이 주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그냥 남들이 쓰는 비슷한 주제로 쓰면은 여기서 선택받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이전에 미리 리서치가 어느 정도 좀 돼 있으면 그거에 꼬리를 물면서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학생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서치가 미리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학년 때부터 불완전하긴 하지만 리서치 비슷하게라도 진행을 해봐서 ISEF 같은 사이언스 페어에 한번 나가보고 거기서 안 됐다 하면 고등학생이 낼 수 있는 과학 저널 같은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서 그 주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썸머 캠프를 지원을 할 때 이 에세이를 쓸 때 도움이 된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점은 이 리서치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인데 리서치를 한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 하는 점이 좀 어려운데 마치 신입사원을 뽑지만 경력자 우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쟁적인 캠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리서치 경험이 미리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드라인이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서치 같은 것이 기반돼 있는 친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가르시아 서머 스콜라스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캠프다 보니까 GPA requirement가 있고요. 학교에서 이런 수업은 얼마만큼 들어왔어야 된다. 스탠더라이즈 테스트 requirement도 있고 자기 EC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학 쓰는 거랑 비슷할 만큼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것이죠. 학교 성적표와 추천서까지 당연히 요구를 합니다. 데드라인은 3월 3일까지고요. 그 랩을 사용하는 요금만 요만큼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요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SSTP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경쟁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보세요. Describe 하래요. Research Area.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리서치를 뭔가를 미리 해놨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적 호기심이 깊은 학생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서치가 미리 선행되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왜 지원했니? 이런 거 에세이를 당연히 써야 되고 트랜스크립트 보고 테스트 스코어도 내야 되고 이거는 거의 모든 캠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데드라인 다음 주까지. 그리고 이것은 스탠포드에서 진행하는 SIMR 프리메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캠프입니다. 자, 주니어나 시니어여야 되고 그리고 베이에리아 아무래도 스탠포드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근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쪽 친구들을 먼저 선발을 해놓고 나머지를 자유경쟁 이런 식으로 뽑게 되고 여기도 에세이, 학교 성적, 테스트 스코어, 추천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는 프리니까 엄청 박 터지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사이언스 관련된 캠프들은 전부 다 가서 깊이 있는 것을 배우면서 리서치 경험 이게 주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STP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에세이 갖다 내야 되고 추천서고요. 학교 성적표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어떤 어치먼트를 보낼 수 있는 레코드 폼이 있습니다. 요것도 보내야 되고요. 이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주간 진행되는 기숙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과학 말고 다른 캠프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왓튼 리더십 캠프인데요. 엄청 비싼 거예요. 자, 리더십을 경험해 보려고 가는 건데 이미 리더십이 되게 많아야 돼요. 상당히 금액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일찍 지원할수록 좋은데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준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성적 특정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세이도 써야 되고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이런 EC 활동들을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non-STEM 계열의 캠프들이 있는데 전부 다 현재는 데드라인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아직 학년이 어리시다면 내년 서머 캠프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리스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될 게 본인이 생각하는 관심 있는 분야 혹은 관심 있는 과목에 관련된 그런 무료의 썸머 캠프를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매스나 사이언스 관련된 썸머 캠프들 비용이 비록 많긴 하지만 제가 분류하는 썸머 캠프들 중에서도 비용이 많은데 좀 덜 쓸모 있는 거, 그리고 비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고 대학에서도 좀 알고 있는 좀 괜찮은 캠프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비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useful한 그런 캠프를 소개를 드린 것이고, 여기도 좀 여의치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앞으로 전공할 분야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프리컬리지 옵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수의 대학들이 프리컬리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특정 대학을 타겟해서 뭐 여기를 들어라, 혹은 그 프리컬리지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 특정 학교에 합격률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집 근처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도 집 근처 안에서 제일 좀 좋은 학교, 이런 데서 프리컬리지 경험해 보는 것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후순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뭐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코스인데요. 온라인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당하죠. 본인의 아카데믹한 어떤 어치먼트를 보여줘야 되고, 그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는 옵셔널로 제출을 해야 되고, 학교 과제 1년 이내에 했던 학교 과제 내야 되고, 비디오 에세이는 옵셔널인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반드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것도 옵션 중에 하나다. 제가 강권하는 건 아니고 이런 옵션이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도 당연히 있겠죠. 추천서 있어야 되고, 에세이 있어야 되고, 학교 성적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프리컬리지 프로그램 하버드도 있다. 그리고 쭉 한번 보시면 존스 홉킨스, CTY, 컬럼비아, 유펜, 시카고, 브라운 등등등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후순위로서 염두를 해보시면 좋겠다. 아직 데드라인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 말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무조건 9학년, 10학년, 11학년 진행을 하시면서 무조건 썸머 캠프로 방학을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수학이 너무 재미있고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봤고, 넘버 티어리 비슷한 이런 공부를 해봤는데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지원을 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고, 사이언스 관련해서도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 뭔가 깊이 있게 연구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도대체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랬을 때 경험을 해보는 것이지, 우리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더욱더 의미 있는 사회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의미 있게 진행하는 것이 캠프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대학에서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꿈과 희망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프로젝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앱을 만들었다든지, 다른 커뮤니티 센터와 함께 무언가를 했다든지 제가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캠프 대신에 하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연계해서 뭔가의 활동을 하거나 외부에서 활동을 하거나 전부 다 괜찮습니다. 내가 놀고 있지 않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만 지속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면 캠프는 꼭 가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